자, 우리 교재 385페이지예요.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은 바로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실질적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형식적 유효 요건은 뭘까? 형식적 요건은 등기라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야겠죠. 등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 자, 이때 등기는 반드시 등기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죠. 따라서 등기법에 적용을 받은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은 등기 신청하고 있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서 등기법에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청이 오면 등기관이 등기원부에다가 기재를 하고 거기에 날인해서 놔두는 거죠. 이게 등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면 이 등기법상에는요. 하나의 등기는 반드시 하나의 물건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물건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하나의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원칙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부동산에는 물적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등기용지주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해야 되죠. 등기부가.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을 때 그러면 이 등기부가 두 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하나의 등기부는 무효인 등기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우리 판례가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요.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원칙은 대전제가요. 먼저 이루어진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효한 등기고 만약에 후회된 보존 등기는 이것은 무효다.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선 보존 등기 상태에 있는 요것이 유효고요. 뒤에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뒤에 후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여기에 소유권 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 등기들은 모두 무효죠. 모두 무효인 등기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지는데 다만 표시를 한 등기 이거의 경우는 즉 표시를 한 등기가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실제 상황에 맞는 보존 표시를 한 등기가 유효해요. 그것이 385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자,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선 보존 등기가 대원칙으로 유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중되는 것이 보존 등기가 이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시한 등기가 이중되어 있다 할 때는 이것은 실제 상황에 맞는 것, 그렇죠? 실제 현황에 맞는 등기가 이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기준을 잘 먼저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만 말이죠. 여기에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이렇게 선 보존 등기가 유효다라고 했지만 선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죠? 따라서 여기에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외. 그게 뭐냐 하면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요.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명의인 이름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다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할 수 없이요. 어떻게 해요? 후 보존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래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게 바로 예외 이렇게 되겠죠. 예외.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실질적 유효 요건요. 자, 이 실질적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한 거래 행위인 물권 행위요. 거래 행위 내용대로 이거와 일치되는 내용으로서 된 등기여야 합니다.
자, 거래 행위와 일치되는 내용의 등기를 갖춘 그러한 등기여야 이때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6조에서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면 반드시 등기해야만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했죠. 부동산의 물권이 움직인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의 실질적 유효건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거래행위, 당사자 거래행위 내용이 이 등기부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매매계약이 A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A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내용이 일치되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그래서 거래 행위 내용대로, 법령의 내용대로 등기부 내용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실질적 일치를 확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등기의 내용이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정도로 등기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런 등기라면 이것은 유효한 등기라고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판례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이것은 유효하다.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요.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뭐냐? 이 실체관계가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의 권리자라고 공시가 돼 있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실제 유효권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386페이지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양갈로 1번 시간적 불합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몇 가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중에 말입니다. 그 2번에 보세요.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즉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당연히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등기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함께 동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당사자가 교체가 되었다. 즉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 만약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해야 돼요. 거래행위부터 다시를 새로운 권리자와 다시 거래행위를 통해서 그 등기 신청을 해야만 그것이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요. 등기가 먼저 있고 물권행위가 있는 경우 했죠. 즉 거래행위 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이전 등기해 놓고 만약에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걸로 합의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체관계를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죠. 소유권 가져갈 내용들을 나중에 만들었다. 등기를 먼저 이전해 놔놓고 이런 경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은 그렇죠. 당사자의 그 거래행위라는 물권행위, 거래행위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이 난다. 이래야 되겠죠. 왜? 이 두 가지가 모두 행위를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행위를 했으니까 이 행위 완료한 때 실체관계에 부합한 내용이 등기가 되니까 그때 유효가 되고 이 거래행위도 유효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으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이 그때 일어난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87페이지에 재료에 가면 양갈로 2번에 내용적 불합치 돼 있죠. 자, 먼저 양적 불일치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자, 여기에요. 2번에요. 만약에 등기의 양이 물권행위, 즉 거래행위 양보다가 큰 경우, 그러니까 행위의 양보다가 거래행위 양보다가 등기의 양을 더 많이 해놨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물권행위 양만큼은 등기가 일치되죠. 요것만큼은 일치돼요. 그죠?
요만큼은. 그렇다면 이만큼은 물권 변동이 나도 괜찮겠죠? 따라서 행위한 양만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행위양의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등기부분, 나머지 부분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반대로 될 수 있죠. 이렇게요. 행위한 양보다가, 거래한 양보다가 등기의 양이 적다. 그러면 이러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행위에, 즉 양보다가 등기가 작기 때문에 이 행위 양만큼 물권 변동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그죠? 이런 양의 효과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전부 무효죠. 뭐가요? 등기가 전부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부가 무효니까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말이죠. 이제 법률이 해설하는 거죠. 당사자 의도를 해석해 보는 거죠. 가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등기 양만큼이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만큼만 주면 이게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일어나는 걸로 인정해 주자. 요만큼 요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래 되겠죠? 등기한 양만큼만이라도 물권 변동해서 권리 변동을 인정시키려는 당사자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 가상적 의사예요. 이게 인정된다면, 그러면 등기 양만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등기 양만큼 유효다. 이래 되니까 일부분이 유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일부 무효의 법칙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물권행위 양이 등기의 양보다 훨씬 더 큰 경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원칙은 전부 등기가 무효고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상적 의사, 등기 양만이라도 물권 변동을 일어날 것이라고 당사자 의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가상적 의사 인정된다면 그때는 등기 양만큼만 물권 변동 일어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오늘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와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이게 양의 차이점.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좀 해두셔야겠죠. 만약에 동그라미 2번에 객체의 불일치일 때에는요,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A 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합의를 했는데, 등기 전을 B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이 B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B 토지를 사고 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행위의 내용과 완전히 불일치하니까 등기는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등기 원인이 불일치. 이것은요, 자, 그게 3번 동그라미 등기 원인이 불일치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당사자가 실제는 정려했는데 정려세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등기부 기재는 등기 원인을 기재한 것은 뭐로 했냐 하면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서 매매로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등기 원인에다가는. 자, 당사자가 실제 거래 행위는 정려를 했는데 등기부에 신청하는 방법은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서 매매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수증자가 소유자죠. 여기는. 그렇죠? 정려받은 사람이 정려자가 소유자예요. 수증자가 정려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소유자 되겠죠. 근데 이 수증자가 매수인의 지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나겠죠. 매수인인 사람이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매수인 누구냐면 수증자예요. 그러면 수증자가 소유권 취득할 사람이죠. 이걸 뭐라 하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거 등기니까. 이런 등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부상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등기는
실제로 소유권 취득할 수중자, 이 사람이 을인데, 근데 등기부에 가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라 되어 있으면서 소유자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을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진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할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등기부가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원인에 불이를 칠 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렇죠? 진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는가를 따져보고, 그게 일치된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유효라고 인정해 줘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했죠. 자, 그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알아두셔야겠네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요.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생략 등기요. 이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경우죠. 갑의 소유 토지를 을에게로 매도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자기가 당에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요, 전매했어요. 병한트로 되팔았어요. 등기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받고요, 대금을 받고 토지를 인도해주고, 자, 등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했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는데, 요 소유권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뭐 해야 되죠? 등기 전 해와야 됩니다. 자, 등기 전 이것을 어떻게 해왔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 매도인 갑으로 소유권 등기해서 직접 이렇게 이전해 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생략했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상태요. 이것을 우리는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이루어진 등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럼 이때 우리는 갑을 최초 매도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을 중간자, 마지막에 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걸 최종 매수인. 그렇죠? 최초 매도인, 중간자, 여기는요, 최종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 매도인 또는 최초 양도인 그러고요. 이 사람을 중간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마지막에 산 사람을 우리는 최종 매수인 또는 최종 양수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생략 등기는 최초 매도인 또는 최초 양도인에서부터 직접 최종 매수인 또는 최종 양수인에게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이 등기를 우리는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래서 보통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에 있을 때 중간생략 등기가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중간생략 등기 3번 동그라미에요.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 병에게로 이렇게 이미 이행되어 있다.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갑의 합의에 의해서, 갑과 병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합의에 의하여. 이게요. 그러니까 갑과 병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어쨌든 간에요. 이렇다면 이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병이 소유권 취득해야 할 정당한 권리자죠. 왜냐하면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았고, 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물건을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실체관계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그죠? 그래서 유효한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강제로 빼앗아간 것도 아니요, 몰래 훔쳐간 것도 아니요, 이게 갑의 소유권 등기의 갑의자가 병이란 자에게 둘이가 합의해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진짜 소유권을 취득할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판례 태도다. 이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요.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이게 인정되는가? 즉 직접 최종 매수인이 병이죠.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예컨대 자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여기에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 병이 갑한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요,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 내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십시오라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다. 이게 뭐냐? 바로 3자의 합의입니다.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3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와 그리고 최종 매수인이요. 이 사람들이 3자라는데 이 세 사람의 합의가 있을 때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3자가 있어야 돼요. 3자가 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즉 갑과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때는 병이 직접 갑한테 가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내한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 요건이 뭐냐? 바로 3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합의는요, 갑을병 3자가 함께 모여서 합의해도 되지만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해요. 갑과 을의 합의, 을과 병이 합의, 병과 갑이 합의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3자 합의되는 거죠. 그때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즉 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련해서 만약에 if 만약에 3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이때는 그러면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병이 갑한테 청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 법원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또 을은 등기를 가져온 다음에 병한테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을이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서 행사해서 가져와서 병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을이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병은 자기 채권, 그렇죠? 이 채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는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여기서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대신해서 이 말이죠.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자로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자에게로 등기 좀 해주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갑은 요 등기 청구권에 기하여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등기. 자, 병이 행사했으니까 그러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은 자기 권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전해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위를 통해서. 직접은 안 되지만. 이렇게요. 이게 판례 태도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대위를 통한 등기 청구도 여전히 존속합니다. 이 두 개가요. 병존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양갈로 4번요. 무효 등기의 유용을 보실까요? 무효 등기의 유용. 자, 실질의 유효요건 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효 등기 유용은 어떤 거냐? 실체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가 되었어요. 근데 등기부에 그냥 무효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무효 등기를 말소 지워버리지 않고 놔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무효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후에, 그 이후에 실체 내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실체 내용이 만들어질 그 내용의 등기를 또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의 등기를 이미 무효 등기와 내용이 일치하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종전에 있는 무효 등기를 지금 나중에 만들어진 이 실체 관계에다가 그대로 써먹자라고 하는 거죠. 유효한 등기로 써먹자. 활용하자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 유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전제하에서만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다. 즉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요건으로 갖춰야 됩니다.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번째, 일단요, 이 유용에 합의할 때까지 등기상에 그 무효 등기 있는 이 등기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제3자가 없을 것.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만약에 등기 위에 존재해버리면 유용을 함으로써 제3자한테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안 된다. 유용 합의를 못한다. 써먹을 수 없다. 활용할 수 없다는 거야. 무효등기는. 자, 그래서 제3자가 없을 때까지만 무효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무효등기 유용은요. 표제부에 있는 표시란 등기 유용은 불가능해요. 오로지 어디예요? 그래요. 갑구, 을구, 난에 있는 사항란 등기요. 사항란 등기에서만 한해서만 한다. 한한다. 즉 표시란 등기 유용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란 등기부터 유용해야 되는 그러한 무효 등기 유용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구란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유권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을구란에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러한 사항란 등기만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하에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무효 등기 유용 의미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다가 그대로 써먹자, 유용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표시란 등기부터 유용을 해야만 소유권 보존 등기 유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표시란 등기는 안 된다 했잖아. 그죠? 유용을 못 한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냐? 이러한 내용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형식적 유효권, 실제 유효권. 이렇게 해야 등기가요, 유효 등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등기의 이 유효 요건은
시험에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한 요 내용만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등기의 효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